반환점을 돈 20대 마지막 국정감사, 이 고성과 반말은 물론이고 욕설까지 쏟아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앞으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쟁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혁 변호사, 또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이 국감장을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볼썽사나운 일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수사 외압 논란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여상규 위원장 판사 출신이시고 네. 상당히 합리적이고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좀 보시는 들 그 자료 화면을 아마 보신 시청자분 계실 수 있겠는데 여상규 위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상황 자체가 그 김종민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여야 의원끼리 좀 고성이 좀 오가갔는데 그때 내로남불 얘기를 하니까 김종민 의원이 갑자기 내가 조국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까지 갑자기 막 웃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위원장까지 오다 보니까 위원장이 볼 때 김종민 의원이 그 여당 의원인데 내가 조국이냐 하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혼잣말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특히 이제 여상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시거든요. 네네.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그 품격 있는 발언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예.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의 여야 의원끼리 고성이 오가더라도 서로 진정시켜서 진정이 안 되면 또 정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간사끼리 협의를 붙이는 이런 어떤 그 회의 진행에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조금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먼저 여상규 위원장이 그 지난 청문회 때부터 과도하게 그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중립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증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네. 검찰에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런 것들은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외압성, 즉 수사 당사자가 그런 외압성 발언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지만 예전에도 고문 조작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 매우 부적절하고요. 지금 특히 좀 내용을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부터 이 수사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법조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좀 수사에 더 협력을 하셔야 될 분들이 수사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윤리위에 지금 제소가 되는데 네네. 우리 국회의원들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비판하시지만 스스로 좀 정화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좀 윤리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조금 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 의원 재갈 물리기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 소원 제기를 하기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종구 산자위원장이 또 욕설을 해서 이 부분이 또 엎친 데 덮친 격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출신 그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다른 평의원도 아니고 위원장님들 자꾸 이제 말 실수하시니까 네. 좀 이렇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이제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증인으로 나온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어떤 증인이 이제 아마 이마트하고 어떤 거래 관계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마트에서 좀 불공정한 행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나와서 이제 그 외 대기업 이마트가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해서 검찰에 이 문제를 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전혀 움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난 억울하다라는 하는데 그 억울하다까지 표현했으면 되는데 이제 뭐까지 나왔냐면 이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제 아마 이종구 위원장이 아니 자기가 억울하면은 억울한 것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여기서도 검찰 개혁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이건 변명이 여지가 없는 사안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잘못한 거 맞고 즉각 사과하시고 아마 그 당사자에게도 아마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예. 또 어제 행안위 국감장에서는 조국 장관 또 호칭 문제를 놓고 또 여야 의원들끼리 참 또 시비가 붙고 참 볼썽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이종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그 어떻게 보면 질이 좀 안 좋다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나오신 분이 중소상공인으로 자신의 어떤 중소상공인의 문제를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 분이 참고인 발언이 끝나고 나서 혼자 무의식 중에 이런 발언을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 결국 국민에 대한 어떤 시각을 은연중에 좀 내뱉으신 것이 아닌가. 굉장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태도를 보여주셨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이런 보도를 그리고 해설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게 행안위장에서의 서로 간에 불필요한 이런 잡음, 신경전 이런 것들은 가장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혹시나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또 공천 때문에 지도부에 대해서 좀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으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지탄을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좀 추가를 할게요. 한 가지는 저도 이제 국회에 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참 질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어떤 그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게 참 부족한 게 아닌가. 이제 교육에 관한 문제하고 이제 연결될 텐데 이런 겁니다. 그 김은희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뭐 대통령 기록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비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권위는 늘 존중돼야 되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항상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죠. 근데 같은 질문도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버럭 화까지 경로하셨다고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근데 사실은 그 예산은 그 이미 이전에 8월 달에 국무회의 통과된 거 아니냐. 그러면 화내셨던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내 개별 기록관 문제 이거 예산 없애라 하는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 없으면은 실무자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대통령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까지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담당 부서가 꼼짝없이 그 예산을 삭제시켜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정작 없고 거꾸로 뭐 대통령이 화낸 것만 가지고 질의한다? 이건 좀 질의한 또 태도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야 의원들이 질의할 때 존경하는 어느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말이 영국 의회에서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져요. 예. 존경하는 그 말을 해놓고 나서 존경하지 않는 뜻이 보여지면 바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오늘 자료에 한번 보셔서 알겠지만 서로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는 뭐 야자 뭐 반말이고 하는데 네네. 물론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서 어떤 뭐 신경을 긁거나 이런 원인 유발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회의원의 품격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국회의원의 품격을 지키는 거는요. 누가 지키느냐? 국민이 지켜지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내년 총선에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우리 노회찬 의원처럼 정말 촌철살인으로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네. 또 질의 대상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향수가 한번 그리워지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질의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철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 대상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네.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고성과 막말로 점철된 국정감사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국민들을 좀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국회에서는 소리 높여 좀 싸움이 일어나는 동안 이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조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일단 기각 사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먼저 이 동생이 받고 있는 지금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네. 배임 문제, 웅동학원에 있어서의 배임 문제와
그리고 교사 채용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라는 문제, 배임 수재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법원에서는 배임 문제와 관련돼서는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 수재 문제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광범위하게 이미 많은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당사자가 지금 좀 건강상으로도 조금 안 좋은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네. 뭐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좀 기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예, 그렇죠. 지금 서면으로 네. 그 심사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뭐 본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추후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웅동학원 수사까지 간 경위를 보면 예. 결국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먼지 털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연 이 오래전에 이렇게 지난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라든지 이렇게 네.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영장 기각됐다는 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변수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장 기각이 이번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혐의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웅동학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공사해서 그것이 이제 배임에 좀 혐의가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교사 채용해서 이제 수억의 네. 배임 수재 뇌물.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이제 두 개제가 구분돼 가지고 첫 번째 부분에만 다툼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과연 허위로 공사를 해가지고 허위로 청구를 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문제시 삼는 건 이런 거예요. 법원의 잣대는요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돈을 그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중간에서 건네줬던 브로커 2명은 모두 구속됐어요. 근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이 안 된다? 과연 이것을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예를 들어 같은 사건에서 원래 뇌물 사건이 이렇거든요. 뇌물 사건은 뇌물을 준 사람이니까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받은 사람이 훨씬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더 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브로커가 돈을 줬는데 돈 준 브로커 2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이다? 그러면 과연 법의 신뢰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좀 법원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단지 그 앞에 거 공사비리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의 형평성 문제에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를 해봅니다. 검찰에서는 일단 구속영장 재청구를 방침을 결정했거든요. 재청구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법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종범에 해당하는 돈을 브로커 두 사람이 구속이 됐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는데 다시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좀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많은 증거들이 충분히 좀 밝혀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또 세 번째 소환 조사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세 번 소환 조사를 다 합쳐도 실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또 조사할 것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냐. 근데 오늘 조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도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받게 되면 한 10시간 정도를 조사를 받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반 이상 정도를 조서 확인에 네. 할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조서 확인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네네. 있는 것이 아니냐, 특권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
보통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건 또 변호사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의 굉장히 증거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좀 살필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에서도 지금 국감에서 밝혀졌듯이 이런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고소 고발 8일 만에 30곳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감에서도 백혜련 의원이 혹시 내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이 검찰의 수사 행위들이 전격적이었고 대통령의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려는 의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의 조사와 혹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좀 남았는데 네. 검찰이 최대한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청구가 될 것이고 네. 당연히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조국 장관의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앞에 더 큰 부분이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부분은 본인이 다 인정을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상 구속까지 해가지고 추가 수사를 할 까지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가 이제 기각이 돼 버렸는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혐의가 많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서 대부분이 본인이 SNS를 통하던 각종 무엇을 통해서 본인이 변명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조서를 꼼꼼하게 읽는데 뭐 11시간 걸렸다는 거에 있어서 좀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이게 뭐 피의자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하지만 이게 선수들이잖아요. 변호사가 입회해서 딱 보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 거기에 토시가 무엇인지 그 토시 가지고 만약에 따져가지고 11시간을 갖다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려 11시간 동안 피의자 조서 검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고의적인 그 수사 방해, 수사 지연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법원도 양식이 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끊임없이 본인의 어떤 잘못을 변명하라고 또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했고 또 그런 정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이런 차원이라면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은 검찰은 당연히 청구해야 되고 법원은 또 거의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네.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좀 논란입니다. 사실상 정 교수가 피해자다, 뭐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맨 처음부터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도 좀 의심했던 바거든요. 이 조국 장관의 조카란 분이 혹여 이렇게 조국 장관과 그 부인의 이름을 팔아서 혹시나 이런 사기 행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충분한 많은 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SNS나 많은 국민적인 의구심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제의 그 알릴레오 보도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던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에 많은 그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이 검찰과 이 언론의 어떤 좀 보이지 않는 유착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검찰은 이 조국 장관과 그 부인이 피해자일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고 이 수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반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이 인터뷰 후에 검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크로스 체크하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왜 검찰에 하는 것인지 다른 뭐 취재원들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확인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하게 됐다는 것은 좀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검찰 검사 스크린에서 어떤 그 기자가 본 내용을 거기서 봤다라는 건데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렇게 허구의 내용을 창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지금 피의자 상태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검찰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그 판단과 나중에 구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피의자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방송된 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기존에 했던 말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가 것처럼 나오거든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이제 법정에서 나가서 이제 재판을 받을 겁니다. 네. 거기서 판단을 받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양형의 문제라든지 법원의 판결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분이 네.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호사도 나가는 것을 좀 만류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시민 이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라는 측면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그동안 억울하고 자신의 의도가 하는 왜곡되게 기사가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한을 좀 풀고 싶었다고 할까요?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께서도 이 인터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 인터뷰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헌정하고 싶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굉장히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모펀드 관련한 조국 장관의 세 가지 의혹 중에서 사모펀드 관련한 이제 의혹들의 어쩌면은 핵심 고리로 연결되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투의 김 PB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검찰에 가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부 여당에서도 끊임없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특히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찰 개혁하면서 감찰권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검찰을 또 압박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서초동에서 또 검찰 개혁하면서 그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피의자의 심리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본인의 잘못을 검찰에 가면은 두려우니까 전부 사실 얘기합니다. 근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하면 내가 그 주위에 물어보니까 재판정 가서 말이지 그거 검찰이 강압 수사했다고 하면 돼. 그 지금 검찰 산 건 다 무효야. 이런 식으로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저희 증권회사의 PB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고학력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주위에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실이 감춰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있는 모인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건을 진심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장관실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상태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자 하는 그런 외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번 김PB하고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방송 내용 중에서 팩트 체크도 지금 안 맞을 뿐더러 상당히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할 우려가 있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스럽습니다. 예, 네. 잠깐 집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지금 광화문에서는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는 주말에는 또 서초동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 촉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이런 집회들이 이어지고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광장 정치라는 말이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걸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좀 경로를 보게 되면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다시 제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7년 6월 항쟁이었고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쳤던 그 촛불 집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광화문과 서초동에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것이 굉장히 분열적인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우리 다이나믹한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내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느 한 의견을 완전히 배척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 네. 실제로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인 의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일 것이고 빨리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받아 안아야겠죠. 그런 네. 측면에서 어제 정치협상회의를 출범하게 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저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광화문 대로- 네. 광장에서의 집회 현장 계속해서 저희가 생중계로 함께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광장 정치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해서야죠. 이게 이제 현대 정치사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처음에 민주주의가 발생한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아니었습니까?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가 민의의 왜곡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궤변론자라고 불리는 소피스트들이 자기의 논리를 갖다 적당히 흘려가지고 가면은 정말 국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해거든요. 광장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흘러왔다.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었을 때 나왔던 현상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은 정치가 실종됐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죠? 첫 번째는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정치 실종된 거는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서 어떤 각자 의견만 줘간다. 제가 누구나 봐도 이거는 진영 논리에 의한 국론 분열이지 어떻게 국론 분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국회는 제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감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원탁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여론 수렴하자. 여론 수렴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그 민의를 갖다가 국회가 다 담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어렵게 되고 이런 감정 대립이 자칫하면은 정말 크나큰 진영 논리로 가고 앞으로 영원하게 양 진영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겨두게 되면은 이거는 커다란 국력의 어떤 결집 차원에서 네. 방해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빠른 시간에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자를 불러서 또 각계 원로들을 불러서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본 것처럼 조국 장관을 처음부터 임명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대규모 장외 집회를 선동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토론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청문회 과정들을 보이콧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들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과정들이 왔고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흩어지는 양상들이 지금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법을 내놔야 지금 여러 가지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일본과의 무역 문제든지 아직 많은 국가적인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에는 지난 5일 서초동 집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네. 오른쪽에는 이 시각 현재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을 나눠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양 진영 간의 어떤 기싸움, 세대കൾ 양상으로 번지면서 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좀 이제 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치권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로 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어떤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정말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본인께서 사퇴하시기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대로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것이 그걸 보아주는 것이죠. 만약에 조국 장관께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서 이 문제가 가져가면은 이것이 어떤 결론을 난다 하더라도 양쪽에서 둘 다 수긍을 하질 않아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 부분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때 아마 여러 가지 그때 여론조사도 물론 뭐 차이가 뭐 별로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훨씬 더 우세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에 그 기준에 과연 조국 장관이 갖고 있는 그 의혹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니까 이제 광장에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좀 내리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원로들을 빨리 모아서 이 난국 수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딱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 개혁입니다. 어제부로 이제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 맞았는데요. 예. 그 한 달의 과정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굉장히 속도감 있는 그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
10여 년 동안 계속 검찰개혁을 우리가 정치권에서 부르짖었지만 최근 한 달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도 없고 그만큼 여러 가지 성과들을 또 검찰의 스스로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검찰개혁한다고 하면 검사들이 검찰 지청별로 모여서 자신들 의견 내놓고 굉장히 저항하는 모양새를 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됐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저는 조국 장관이 가장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냈었는데요. 빨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된 그 취지에 맞게 지금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검찰의 수사 결과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국 장관의 사퇴를 좀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 변호사께서 이제 검찰개혁 말씀하셨는데 조국 장관이 한 달 만에 이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상당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검찰개혁의 최고 적임자라고 입이 닳도록 칭송했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뭐 했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검찰 스스로가 자기의 개혁안을 끊임없이 준비해왔고 또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준비된 것들이 지금 나온 것이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라 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개혁의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개 소환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심야 조사 이거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야 된다.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거꾸로 한번 딱 뒤집어 보면은 한 명의 범죄자를 놓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발생될 수 있는 그 피해는 누가 보장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화성 사건의 이춘재 진작 이분을 수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구속시켰으면은 그 뒤에 여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인권 보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놓치는 바람에 제2, 제3의 화성 사건이 연쇄해서 벌어졌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검찰 개혁해서 인권 보호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인권 타령하면은 피의자 인권은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해주고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죠? 이런 부분도 좀 제발 좀 생각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예, 네. 검찰개혁안이 뭐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 경쟁하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개혁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그 실효성의 방안은 결국은 제도화 시스템화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 그리고 공수처 설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먼저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수수사를 좀 축소하게 되면 특수수사의 대상이 되는 재벌들이나 여러 가지 증권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수사가 좀 왜곡되고 축소가 돼서 많은 국민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들도 좀 필요하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 또 경찰도 수사력을 좀 높이고 또 청렴함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법적 제도적인 완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관행으로 정착이 되어서 검찰 자체가 더 이상 인권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네. 그럼 좀 검사들이나 그다음에 수사의 관행들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좀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